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테마 2번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인데, 자, 여기는 좀 다룰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이 2강, 3강, 4강 총 3강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좀 문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자, 필수 유형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제죠. 정답률이 80%였죠. 왜? 우리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내용대로 좀 풀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갑은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 승용차 모델 A, B, C 중에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밑에 편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있죠.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대안이 여러 가지니까 가장 합리적 대안을 고르라는 건데, 이제 체크할 건 뭐냐면, 그러면 각각의 순편익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순편익이 양의 값인 걸 고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안이 2개건 3가지건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 음의 값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결국 무슨 비용이 되냐면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암묵적 비용을 구해야 돼요. 근데 암묵적 비용은 각각의 어떤 A를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와 C의 이익 중에 큰 것이야. 그럼 미리 뭐 해야 되냐면 각각의 이익을 한번 미리 구해봅니다. 이익. 자, 그러면 A 선택의 이익은 편익에서 가격을 빼준 500원이지. 결국 A를 선택하면 5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자, B의 이익은 8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이익은 500, 200 하니까 자, 7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암묵적 비용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암묵적 비용은 자, 명시적 비용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 그러면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B의 이익. 그러면 800원. 그 다음에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A와 C의 이익 중에 큰 것. 그쵸? 그럼 700. 그리고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A와 B 중에 이익 중에 큰 것. 800.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3,800, 3,900, 그 다음에 826, 4,600이 되죠. 그럼 이게 기회비용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수편익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순편익은 3,500 빼기 3,800 하니까 A 선택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고, 자, B 선택의 순편익은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 C 선택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합리적 선택은 당연히 B가 된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자, A 선택의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자, 순편익은 자, B 선택의 순편익이 가장 크죠. 2번. 자,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의 이익과 C의 이익 중에 큰 것이니까 700만 원이다. 정답이네요. 2번 정답. 자, 3번. A 선택의 기회비용은 3,800이 되고요. C 선택의 기회비용은 4,600이 되기 때문에 같다가 틀린 거죠. 4번. 자, 만약에 기억이 3,000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자, 기억이 3,000으로 바뀌면, 그러면 A 선택의 암묵적 비용, 여러분 기억이 3,000으로 바뀌면요, 이익이 4,000 빼기 3,000, 그러면 여기 이익이 800이 아니라 1,000이 되잖아. 그럼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의 이익 1,000과 C의 이익 700 중에 큰 1,000이 되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800에서 1,000으로 증가하네. 돼요? 4번 틀렸고. 자, 5번. 이번에는 만약에 니은이 얼마로 바뀌냐면 4,700으로 바뀐대요. 그럼 여러분 봐봐. 니은이 4,500이 아니라 이제 4,700으로 바뀌면, 자, 여기가 그러면 C의 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4,700에서 800을 빼준 C의 이익이 900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똑같고, 자, 그럼 이제 A의 암묵적 비용은 이제 여기가 900이 되겠고, B의 암묵적 비용도 여기가 900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 되죠. B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순편익 400이 될 거고 3900이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826 플러스 순편익이 100이 되면서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값의 선택, 합리적 선택은 C 선택으로 바뀌겠죠.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주어진 조건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개념 특히 여기서는 암묵적 비용을 알려면 각각의 이익을 구해서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이 암묵적 비용이다. 여러분 이거는 2022년 6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테마 2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러분 필수 유형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나머지 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문제니까. 자 5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갑과 을은 네모 여행사로부터 추천받은 상품 A와 B 중에 하나를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그럼 여러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양액값 고른다는 거고요. 자 표는 A와 B 가격과 값과 을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자고. 자 근데 이거 물론 여러분이 연습이 많이 되면 굳이 꼼꼼하게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값과 을이 있는데 값은 일단 A와 B 중에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선생님 좀 풀이하다 보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거 판사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값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값의 상황을 보면 값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 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값이 A를 선택한다면 그때 편익은 150이 되고 자 B를 선택한다면 그때 편익은 10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가격은 자 명시적 비용이 되겠지. 그럼 명시적 비용이 자 값이 A를 선택할 때 명시적 비용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값이 B를 선택할 때 명시적 비용은 8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중에 이제 암묵적 비용이 있잖아. 근데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 그러면 A를 선택한다면 B의 이익은 20이 되고요. B를 선택한다면 A의 이익은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결국 A 선택의 기회비용은 120이고 자 B 선택의 기회비용은 130이 돼서 자 우리가 이제 순편익을 계산을 하면 A 선택의 순편익은 150 빼기 120 그러면 순편익 얼마입니까? 플러스 30이 되고요. B 선택의 순편익은 100 빼기 마이너스 130 해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값이 A를 선택할 때 보자고. 자 값이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니까 자 A를 선택 기회비용은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2번 자 그럼 값은 순편익이 양액값인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3번과 4번은 좀 이따 확인하고 이제 5번을 볼게. 그럼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5번 자 그럼 A의 가격이 만약에 100이 아니라 12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럼 A의 가격이 120원으로 인상되면 A의 가격 120원 인상되면 이때 B의 암묵적 비용은 여기가 자 3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자 A의 순편익은 얼마가 그리고 여기가 30이 되고 암묵적 비용은 20이죠. 자 그럼 A 선택의 순편익은 150 빼기 140에서 플러스 10이고 B 선택의 순편익은 100 빼기 마이너스 110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여전히 그치 값의 선택은 A의 가격이 120만원 인상돼도 값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맞지? 여전히 A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건 값의 상황이었고 이제 자 3번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을이 A를 선택하는 상황을 보죠. 자 이제 을의 경우를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작년도 9월 평가 문제죠? 자, 그럼 이번엔 을이야. 자, 을의 선택을 보면 을이 또 마찬가지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 을이 A를 선택할 때 편익이 블랭크 기억을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B 선택의 편익은 1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을이 A를 선택할 때 명시적 비용은 가격이니까 명시적 비용은 100, 그쵸? 그 다음에 을이 B를 선택할 때 명시적 비용은 자 80이 됩니다. 그러면 자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20 빼기 80이니까 여기가 40이 되는 건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B 선택의 암묵적 비용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기억 빼기 100. 자 그러면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의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준 100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 기회비용이니까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면 자 순편익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A 선택의 순편익은 얼마냐면 기억 마이너스 140이 되는 거고요. 자 B 선택의 순편익은 120에서 요 금액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계산하면 140 마이너스 기억이 됩니다. 돼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거 어떤 경우냐면 기억의 값이 140보다 크면 A의 순편익이 플러스고 B의 순편익은 마이너스고, 기억의 값이 140보다 작으면 A 순편익은 마이너스고 B의 순편익은 플러스겠죠. 그러면 3번 을이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140이 아니라 40이 되는 거지. 5번 자 기억이 140보다 크다면 A의 순편익이 플러스고 B의 순편익이 마이너스니까 다시 4번 기억이 140보다 크다면 을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하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럼 결론 이 문제도 뭐 특별히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개념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우리 미리 5번 확인했으니까 5번 문제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죠. 자 그러면 자 2년 전 수능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제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이 빨리 풀려고 하는 방법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좀 정석대로 풀어봅시다. 자 기억은 직접 방문 수강입니다. 기억은 직접 방문 수강이고 니은은 온라인 수강이에요. 자 그렇다면 편익과 수강료가 있는데 당연히 수강료는 명시적 비용이 되겠지.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더 이렇게 있으니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거에 착안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따져보자고. 기억 직접 방문, 자 니은 온라인 수강이, 기억 직접 방문 니은 온라인.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자 편익부터 볼까요? 편익. 자 그러면 기억의 편익은 38만원이고 니은의 편익은 36만원입니다. 됐고, 두 번째 자 그럼 명시적 비용 볼까? 자 명시적 비용은 수강료잖아. 그럼 기억의 수강료는 25만원이 되고 니은의 수강료는 블랭크 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이잖아. 그러면 직접 방문 수강의 암묵적 비용은 온라인의 이익, 그럼 36 빼기 가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강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직접 방문 수강의 이익이지. 그럼 38에서 25를 빼준 자 13이 됩니다. 계산 실수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은, 여러분이 기회비용은 요 둘을 더해준 게 기회비용이잖아. 그쵸? 그러면 어이구 이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기회비용이 61 마이너스 가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가 플러스 13이 기회비용이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편익에서 이 기회비용 61 마이너스 가 플러스 13을 빼준 값이 뭐가 돼요? 순 편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8 빼기 61 마이너스 가 하면 결국 가
빼기 23이 되는 거지. 36 마이너스 다시 36 빼기 기회비용 가 플러스 13 하면 결국 23 마이너스 가가 되네. 여러분 봐봐. 6번 문제랑 결국 5번 문제 보면 여러분 보세요. 5번 문제에서 을은 순편익이 기억 마이너스 140, 140 마이너스 기억. 이번에는 기억의 순편익은 가 마이너스 23, 니은의 순편익은 23 마이너스 가. 그럼 결국 여기서는 가의 값이 만약에 23보다 크면 순편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의 값이 23보다 작으면 순편익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출제자가 답을 맞춘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기억 봐봐. 기억, 여러분 잘 봐야 돼. 기억을 선택한 경우,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지금 이 기억 선택지에서는 기억을 선택한 경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기억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니까. 돼요? 그래서 기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기억의 순편익이 양의 값인 거니까, 그럼 기억의 순편익은 가-23, 이 값이 양의 값이라는 얘기는 0보다 크죠? 그럼 가가 23보다 큰 거죠. 그럼 가가 23보다 커. 가가 23이면 기회비용은, 다시 보세요. 가가 23이면 기회비용은 61 마이너스 23, 38이잖아. 근데 가가 23보다 크니까 기회비용은 61 마이너스 23보다 큰 값, 그럼 38 미만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에 38만원보다 크다가 아니라 38만원보다 작다로 바꿔줘야 돼. 자, 니은 똑같아. 기억을 선택한 경우, 그럼 기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기억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니까 똑같이 가의 값이 23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25고요.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36 빼기 가야. 그렇죠? 암묵적 비용. 근데 가가 23보다 크니까 암묵적 비용은 13보다 작죠. 따라서 명시적 비용 25만원은 암묵적 비용 13만원 미만 금액보다 크다. 맞죠? 돼요? 자, 디귿. 이번에는 디귿에선, 여러분 디귿에선 니은을 선택했대. 그럼 니은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니은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니은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려면, 여러분 니은의 순편익 여기 있죠? 이게 양의 값이 나오려면 가가 23 미만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가는 23보다 작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 가 플러스 14. 명시적 비용 가 플러스 맞나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건 기회비용이지. 명시적 비용은 가죠. 그럼 가가 23보다 작은 값에서 무슨 비용을 빼줘? 암묵적 비용을 빼준. 그럼 여러분 23에서 13을 빼주면 10인데 23에서 23보다 작은 값에서 13을 빼주면 이 값은 10 미만이겠지. 자, 따라서 10만원보다 크다가 아니라 10만원보다 작다로 바꿔줘야 돼. 자, 리을. 가가 23보다 작다. 우리 봐봐요. 가가 23보다 작으면 순편이 마이너스, 순편이 플러스. 그럼 니은 온라인 수강을 선택한다. 맞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기억, 니은 특히 디귿에서 기억을 선택한 경우. 기억의 순편익이 양이구나. 니은을 선택한 경우. 니은의 순편익이 양이구나. 돼요? 오케이. 자, 요 정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럼 6번 문제 정답은 니은, 리을. 자, 우리 4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는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 문제는 2018년 수능이었죠. 2019년 수능, 2018년 시행. 정답률 35%입니다. 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어. 그럼 볼게요. 자, 옳은 분석을 고르는데, 갑은 일단 6개월 전에 땡땡 회사에 A 자동차를 3천만 원에 구매했어. 근데 갑자기 최근에 땡땡 회사가 니은 최신형 B 자동차를 3,200만 원에 출시하였다. 이 회사는 A 자동차를 기존에 구매한 고객에 한해서 고객님 700만 원의 추가 비용만 내면 디귿 A 자동차를 B 자동차로 교체해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사에 참여하면 700만 원만 추가하면 비용을 지불하면 교체가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현재 A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도한다면 가만원을 받을 수 있대. 그럼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A자동차를 원래 3천만 원 주고 샀잖아. 6개월 전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6개월 전에 지불한 3천만 원은 매물 비용이 맞지.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 가만원을 받을 수 있죠. 즉 중고차 시장에 팔 수 있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 A자동차를 6개월 전에 구입할 때 비용 3천만 원은 뭐 환불이 불가능하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런 매물 비용이지만 지금은 이 차를 중고차, B를 살지 말지 선택을 할 때 이 기존의 A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면 가만원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럼 회수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A자동차 구입에 지출한 3천만 원은 모두 매물 비용이 아닌 거야.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매물 비용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3천 빼기 가만 매물 비용이 되는 거죠. 돼요? 왜냐면 가만원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이의 값은 다음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단,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시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여러분 보면요. 여기에는 A자동차의 편입과 관련된 내용 아예 없고 B자동차로 바꿨을 때 최신형 B로 바꿨을 때의 편입과 관련된 내용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만 있냐면 1안을 보세요. 1안은 기업을 중고차 시장에 매도합니다. 그럼 가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니은을 구매. 그러면 이때 비용이 1안의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3,200만 원을 지불하지만 그 중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만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안의 비용은 3,200 빼기 가가 되죠. 요거 하나 잡았고. 자, 2안의 비용은 디귿에 참여하면서 니은을 구매 행사에 참여하면 700만 원만 지출하면 되죠. 돼요? 3안은 행사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자동차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용 자료만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비용만 고려하는 겁니다. 비용만 고려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부터 볼게요. 자, 기업을 구매할 때 지불한 3천만 원 전액 틀렸죠. 전액은 매물 비용이 아니라 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를 제외한 금액만 매물 비용이 됩니다. 자, 니은. 자, 디귿에 참여하기 위해 700만 원의 추가 비용. 자, 이 안에서 디귿 행사에 참여하고 700만 원 비용을 냈죠. 그럼 이거는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맞지? 니은. 신차 구매에 실제로 지불한 비용,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니은 맞고, 디귿. 자, 여러분, 가가 2,400이래. 여러분, 가가 500이고, 그리고 니은으로부터 얻게 될 편익이 기업으로부터 얻게 될 편익보다 다시 죄송합니다. 니은이랑 헷갈렸네. 디귿. 가가 2,400이면, 여러분 보세요. 가가 2,400이면 디귿에서 가가 2,400이면 비용이 이건 800대죠. 3,200 빼기 2,400. 그런데 2안은 700이잖아. 그럼 2안이 비용이 더 싸잖아. 따라서 1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는 비용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서가 없으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디귿에서 2,400이면 800, 700 그러면 2안을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럼 마지막 니을 볼게요. 여러분, 가가 2,500이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가 2,500이면 1안의 비용이 얼마가 돼요? 1안의 비용은 3,200 빼기 2,500 하면 700되고 2안의 비용도 700이야. 그런데 1안과 2안의 공통점은 모두 뭐냐면 기존에 6개월 전에 구입한 A 자동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B 자동차로 바꿔라 이거야. 그럼 B 자동차로 바꿨더니 비용이 700입니다. 돼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니은 최신형 B 자동차로부터 얻게 될 편익이 기존의 A 자동차로부터 얻게 될 편익보다 크때 얼마 크냐면 600만 원 크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기존의 A 자동차를 타다가 니은 최신의 B 자동차로 바꾸면 편익이 600만 원 큰 거지.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A에서 B로 바꿨을 때 편익이 결국 600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추가되는 편익이 600이 차를 바꿨더니 편익이 600만큼 추가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비용은 둘 다 700이죠. 그러면 A1한 선택의 순편익도 마이너스 100이지. 니은의 편익이 600이라고 보면 되니까 600 빼기 700 마이너스 100이고 2한도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면 1한 선택해도 순편익이 마이너스고 2한 선택해도 순편익이 마이너스면 굳이 차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럼 3한 기억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리을. 그럼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 문제는 뭐냐면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우리 7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아이고, 선생님, 목이 쉰 게 회복이 안 되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8번. 다음 대화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 가. 와, 너도 오늘 공연 관람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난 다음 주에 있을 공연을 현장 예매하려고, 아직 공연을 보는 게 아니죠. 예매하려고 온 건데, 아르바이트 포기하고 1시간이나 걸려서 왔어. 그랬더니 갑이, 그래? 아니,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할인 혜택도 있는데. 그랬더니, 응? 정말? 미리 알았다면 그랬을걸. 하지만 여기까지 온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요. 난 그냥 여기서 예매해. 여기서 보세요. 이미 힘들게 왔지만, 여기까지 온 시간과 노력은 지금 시점에서 표를 사는 시점에서는 엎질러진 물이잖아. 환불 불가,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지. 그럼 이거는 매몰 비용이야. 이건 이미 힘들게 왔지만 어떻게 회수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매표가 앞에서 현장 예매하기 전에 온라인 예매하면 더 싸다면 온라인 예매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고려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자, 기억 갈까요? 공연 관람. 기억은 재화 서비스 중에 관람이니까 서비스 소비죠. 재화 소비가 틀렸고 2번. 니은. 자, 니은은 의뢰 공연 관람을 위한, 여러분 보세요. 아르바이트 수입을 포기하고 공연 관람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명시적 비용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포기한 거. 암묵적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자, 디귿. 의뢰 인터넷 예매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넷 예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으니까 비용이 줄지, 편익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순편익은 늘어나겠죠. 맞고. 리을. 자, 리을은 을은 매몰 비용이므로, 그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고, 여러분 조금 2016년 시행된 수능 문제라 9월 평가 문제 약간 좀 연식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기본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자, 경제 기출 포커식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테마 2번 함수 선택과 기회비용 8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또 우리 3강, 자, 4강 이어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